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SX 3193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자신문 2022년 10월 26일자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게 나온 이유가 카카오가 이제 불이 나서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면 인터넷 연결된 데이터 또는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장치 및 통신 설비 등을 모아둔 시설이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고 중앙 집중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정전으로 가동되며 습기, 온도, 전력 등 변화로부터 민감한 전산 장비를 보호하는 환경을 갖췄다. 종합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와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는 156개나 있네요. 156개. 이 가운데 민간 데이터 센터가 88개, 정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 센터가 68개입니다. 그래서 구글, 메타, 네이버 등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외부 IDC를 이중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IDC를 구축하지 못한 카카오의 경우 최근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로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연결된 금융, 모빌리티, 음악, 웹툰, 게임 등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돼서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KS3193을 보면 퀵하게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데이터 센터 데이터의 저장, 관리, 전달 등 기능을 수행해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 같은 전산 장비를 건물 내에 집약해 놓은 시설이다. 직팽식 항원학습기를 구분할 때 공랭식, 순행식 등 압축기가 항원학습기에 내장되어 냉각되는 방식을 이제 구분한 것입니다. 태양전지란 말 나오고요. 트립 부하 차단기가 과부하로 인해 단락되는 현상. 트립 전산실 통제에 대해서 출입 통제 기록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전원 사용 P 효과 PUE가 있고 DC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효율성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피션시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가지는 전력량에는 전기시설, 공조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보 시스템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통신 장비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PUE의 개념 PUE는 전원 사용 효과로서 이게 파워 유스드 이피션시가 될 거예요 아마.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량, 정보 시스템의 전체 전력량을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량으로 나눈 겁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효율성은 PU2분의 1이 되고 그에 대한 효율 등급은 PU2가 1에 근접하는 것이 데이터 센서의 효율적인 긍정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시 좀 PDF로 변화했습니다. 앞에 게 깨져서 다시 좀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 전원 사용 효과 PUE 개념 이거 잡고 가시고요. 보면 전원 사용 효과 PUE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체량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전력량분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라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요 정보 센터의 전력량이 모든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다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제 1에 가깝게 되는 거죠. 1. 그 1. 그래서 전원 사용 효과가 낮을수록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전원 사용의 효과 값을 1에 근접시키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의 긍정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면 모두 정보 시스템에 이제 다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효율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PUE 값을 1에 근접시키는 거. 그러니까 1을 댈 수가 없죠,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1이 되는 거고 이상적. 그래서 1에 근접시켜야 된다. 1을 나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고요. 모든 에너지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가 높을수록 좀 더 안 좋은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그 좋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수가 DCI의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전원 사용 PUE 측정 방법이
그 나와 있고요. 뭐 변압기, 비상발전기, 정보 시스템, UPS 뭐 쭉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전기 쪽인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고요. 활용 방법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 시스템 반입과 반출이 자주 발생하여 전력 사용량의 변화가 심하므로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만으로 데이터 센터 에너지의 효율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 전력 사용량과 정보 시스템의 사용량의 비율인 전원 사용 효과 PUE를 통해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PUE라는 게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PUE가 1에 근접할수록 우수한 거고 2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대부분 앞에 얘기한 것처럼 2나 3이나 4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만 퀵하게 보겠습니다. 온도 습도 기준 온도는 16도에서 28도 이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16도시에서 28도에서 이제 최적의 온도가 되는 거고 습도는 40%에서 70% 이하 그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정전기를 발생시켜 심하게 회로 소재를 파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습도가 중요한 거고요. 온도 습도 측정 위치에서 이렇게 그 4개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둔다는 거죠. 이중마루 개폐 밀폐에서 이중마루 계급의 밀폐를 위한 방안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거고 블로킹 패널 설치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안 쓰는 것들을 이제 블로킹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우리가 블로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비가 있으면은 장비 안에 이제 모듈들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카드에서도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블로킹 카드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장비와 장비 사이에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격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블로킹 패널이란 전선 장비 렉 장착 후 장비와 장비 사이에 빈 공간을 막는 철제 전원 플라스틱 판을 말한다. 전선 렉의 미관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이 쉬우나 정확한 이용 목적은 렉뒤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공기가 빈 공간을 통해서 전면부로 재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간에 블로킹 패널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렉과 렉 사이의 빈 공간에 뜨거운 공기가 전면부로 재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렉과 렉을 붙여서 설치하여 빈 공간이 없도록 하거나 별도의 패널을 설치하여 재흡입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렉과 렉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렉 장비 안에서도 블로킹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림 이해하시고요. 블로킹 패널 설치한 거고요. 여기 보면 블로킹 중간에 블로킹 패널 들어간 거고 장비 사이에 블로킹이 들어간 거고 그 전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카드와 카드 사이에 블로킹 그 카드가 들어가 빈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렉 공간의 흐름을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야 되는 거고요. 항온 항습기의 배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뜨거워진 공기를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에어컨이 들어온 것보다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항온 항습기 배치는 렉과 렉 사이이 마주보는 구조에서 뜨거운 복도의 끝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전선 장비의 열 배출 방식에는 프론트 투 니어 방식, 프론트 투 탑 방식, 프론트 투 탑 니어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항온 항습기 운영 방안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항온 항습기 설비가 전선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가습기가 들어가고 팬 모터, 압축기, 배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소모품으로 필터, 가습기,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냉기의 10가지 그 치명적인 거가 보시면은 공기의 쉬임, 재순환, 장애물, 재습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뒤에 다시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섞임, 믹싱, 재순환, 전선점을 통과한 더워진 공기가 설계대로 항온 항습기로 리턴되지 못하고 전선점으로 다시 공급되는 현상.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무효순환, 항온 항습기에서 공급된 냉기가 전선 장비를 냉각시키지 않고 항온 항습기로 리턴되는 현상. 냉기가 새어지는 것, 장애물, 리턴 방식, 불량, 제습, 벤트리 효과. 이거 볼까요? 항온 항습기의 바로 앞에 공급되는 냉기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중마루 상부의 공기를 끌어내리는 현상. 소용돌이, 넥배치 불량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카카오 사태 때문에 한번 봐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생략하고요. 이게 좀 써머리가 되는 것 같은데 IT 인프라 도입을 위한 점검 사항
도입 장비 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서버 전력 사용량, 중앙 장치 CPU별 전력 사용량, 렉별 상명 공간, 규제, 기후 보호 스마트 컴퓨팅, 기후 보호 스마트 컴퓨팅, 클라이메이트, 에너지 스타, 유해 물질 제한, 신화학 물질 관리, 전자기파물 처리, 장비별 전력 관리, 계획, 전력 관리, 효율 측정, 도입 장비별 그 쿨링 기술, 순행식, 공냉식, 품패식,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순행식,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각 방식, 공냉식,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 폼 벡터, 부품의 크기에 대한 규격, 냉각에 유리한 방식으로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극대화한다. 다른 거는 스킵하시고 요거만 좀 들어가면 약간 전문가적인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기획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세부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서류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단계별 에너지 절약, 요 플로우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뱀스, 건물 에너지 시스템 뱀스, 뱀스 요 그림 뭐 자주 보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건물 에너지 시스템은 업무용 빌딩, 공장,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에너지 설비 전체의 에너지 절약 감시, 제어를 자동화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건물 에너지 시스템은 감시 제어 서버를 핵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의해 자동 제어를 수행하는 랜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 지사 등 원격 감시에도 가능한 도구이다. 아까 얘기 다시 나오네요. 공냉식, 공기 응축기는 대기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방식이다. 공냉식, 순냉식,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방식, 냉수식, 항원습기 실내 내부의 냉동 사이클 없이 지역 냉수 공급 또는 중앙 공급식 냉동기에 의한 냉수를 공급받아 실내의 공기와 열 교환을 거쳐 냉방하는 방식. 공냉식, 순냉식, 냉수식. 이 비교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까지도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까지 비교가 됐네요. 압축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생략하고 그린 데이터 센터 점검 항목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반 조직관리 관리기준, 공조, 온습도, 기기 배치, 항원 상습기 운영, 전기, 장치, 배치, 용량관리, 전력관리, IT, 통합,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IT 자원 공유에서 크게만 보고 왔어요. 인프라 효율, 컴플라이언스, 관리, 재활용, 폐기. 크게만 보고하고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